결혼 후 작은 집안일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눈길이 날카로웠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한마디가 날아왔다. 처음엔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신혼이니까, 아직 이 집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더 잦아졌고 더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은 찬장 정리가 문제였다. 왜 그릇을 이렇게 놓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시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정리한 방식이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차올랐다. 빨래를 개며 실수를 하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해라고 말한다. 그 한숨 속에 담긴 실망감이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 수건 하나를 개는 방식, 옷을 널어놓는 순서, 심지어 걸레를 짜는 힘까지 모든 것에 올바른 방법이 있었고 그것은 항상 시어머니의 방식이었다. 내 방식은 틀린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일부러 반박하지 않았다. 한마디 꺼내면 더 큰 다툼이 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그 말들이 입에 붙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다.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 이렇게 하면 잔소리를 들을까? 점점 나 자신보다 시어머니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게 됐다. 남편에게 말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엄마가 원래 꼼꼼하셔. 나쁜 뜻은 아니야. 남편의 말은 위로보다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더러도 이해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매일 쌓이는 작은 상처들은 이해만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결혼 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친구들과 웃으며 농담하던 나. 내 방식대로 살림하던 나. 작은 실수에도 당당할 수 있던 나. 그 사람은 이제 이 집 어디에도 없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매일 작은 균열이 쌓여만 갔다. 저녁을 준비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조차 긴장했다. 언제 또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을지 몰랐다.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시험장처럼 느껴졌다. 매 순간 평가받고 채점당하는 기분이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창밖 풍경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웃고 살아갔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숨죽이며 살게 됐을까?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다시 일어섰다. 조금만 더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젠가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을.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도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다. 아침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전날 밤늦게까지 남편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래도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간단히 청소를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덜 꼼꼼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밖에라는 표현이 유독 날카롭게 꽂혔다. 마치 내가 게으르고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이렇게밖에.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팠다고, 피곤했다고 말하면 또,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냥 넘어가려 했다.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다시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밖에? 그럼 언제 제대로 할 건데? 맨날 이렇게밖에.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았다. 이대로 또 고개를 숙이면 나는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매일 다르게 사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아마 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항상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저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매일 100점 받을 수도 없고요.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동안 삼켰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릇을 놓아도 빨래를 개도 청소를 해도 늘 뭔가 잘못됐대요. 처음으로 나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긴장된 침묵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그 시선을 받아냈다. 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새로운 자유와 자기 주장에 대한 묘한 희열을 느꼈다. 무서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낼 수도, 남편이 나를 탓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처음으로 나를 지켰다. 후회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다툼은 고요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나 자신도 달라졌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툼 후 집안은 잠시 조용했다. 며칠간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피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인사만 했고 식사 시간에도 최소한의 말만 오갔다. 진지 드세요. 응.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았다. 침묵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필요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혼자 방에 앉아 설거지를 하며 빨래를 개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도 떠올랐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낯선 집에 들어와 적응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진 속 표정이 어딘가 지쳐 보였다. 순간 깨달았다. 시어머니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 방식이 때로는 강압적이고 날카로웠지만 그것이 그녀가 배운 전부였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그녀의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때를 이어 전해진 방식이었을 것이다. 나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나에게도 내가 자란 방식이 있었다. 내가 배운 가치관이 있었다. 그것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달랐을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세대 차이와 다른 기준,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충돌한 결과였다. 시어머니는 질서와 정확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에게는 올바른 방법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었다. 반면 나는 유연함과 개인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결과가 같다면 과정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었다. 그저 달랐을 뿐이었다. 나는 조금씩 생각을 정리했다. 이 갈등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냈고 서로의 한계를 확인했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문제는 청소 방법이나 빨래 개는 방식이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시선이었다. 마음속 경계를 세우고 동시에 존중을 배우는 것. 나는 내 방식을 지킬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식도 존중해야 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대화였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같은 작은 대화들이 필요했다. 그제 하나는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것이다. 의견이 부딪힐 것이고 서운한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법. 목소리를 매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법을. 변화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집안은 조용하지 않지만 나는 조금 달라졌다. 아침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것이다. 혹시 또 뭐라고 하실까? 뭐가 잘못됐을까?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평소처럼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릇은 이렇게 놓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예전에 그 말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하지만 다음번엔 어머니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은 내 모습이 낯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반항이 아니라 대화였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에는 작은 인정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끔은 상처받았고 억울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나는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저녁 반찬 너가 한 거지? 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봤어요. 맛있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시어머니는 모를 것이다. 처음으로 내 방식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선택한 방법을 받아들여 준 것이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나의 자리임을 깨닫게 한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만의 색깔을 가진,
나만의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 자리는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내 자리였다. 서로 완벽할 수 없고 다름을 인정하는 일만이 가족 속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었다. 나도 여전히 내 방식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충돌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시어머니 방식을 따르고, 때로는 내 방식을 설명하고, 때로는 중간 지점을 찾았다. 어머니,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다음번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벽은 조금씩 낮아졌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나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어느 날 또 의견이 부딪혔다. 청소 방법을 두고였다. 예전 같았으면 참거나 폭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방식이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에요. 둘 다 해보고 더 나은 걸 선택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것이 진짜 대화였다. 한쪽이 무조건 참거나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것. 결혼은 사랑만으로 완성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매일 느낀다. 남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엄마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남편이 말했다. 좋아졌다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힘들었지? 응.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두 가족이, 두 세대가,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이 만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당연했고 상처도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창밖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 집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나는 드디어 이 집에서 나의 자리를 찾았다.